안녕하세요. 대출학교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임대 매매를 주업을 하는 법인사업자, 그 중에서도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대출 받을 때 주의해야 될 3가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법인사업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장단점 들어보시고 나서 법인사업자를 설립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운영하다 보면서 법인 대출을 받을 때 이 점은 좀 주의해야겠구나,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첫 번째로는 자본 잠식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자본 잠식 중에서도 부분 자본 잠식이 있고 완전 자본 잠식이 있거든요. 부분 자본 잠식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을 때 다소 큰 영향은 없지만, 완전 자본 잠식이 될 때는 대출 받을 때 다소 불리할 수 있어요. 대출이 안 되는 거랑 불리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.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을 때 좀 우위의 입장에서 쓰고 싶으시면, 혹은 선택 권한을 많이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본 잠식, 완전 자본 잠식 쪽, 그거는 좀 피해 놓으시는 게 다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본금을 500에서 1000만 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나 아니면 회사 급여, 그 다음에 카드값,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조절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대출을 안 받으실 거라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, 향후에 대출 계획이 있다라 그러면 부분 잠식은 피하고, 부분 자본 잠식은 괜찮지만 완전 자본 잠식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, 부분 잠식이 너무 오랫동안 3년 연속되면 그것도 은행 입장에서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, 일부 부분 잠식이 계속 될 것 같다 그러면, 그러니까 부분 자본 잠식이 됐다는 건 결손이 됐다는 거잖아요. 한 3년차 정도 됐을 때는 매출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이 한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, 도시보증공사, 서울보증보, 이렇게 3가지 상품이 있는데요. 서울의 전세가가 비싼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, 간단한 건 도시보증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. 저희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주택금융공사 상품밖에 안 돼요. 주택금융공사 상품이 임차 보증금 한도가, 일단 전세보증금이 지방 같은 경우는 3억, 수도권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초과하면 기본 조건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하셔야 되고요. 임차인이 80% 무조건 받고 싶다 그래서 80%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임차인 연봉에 따라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요. 최대 한도는 2억 2천인데요. 세입자 연봉의 3.5배에서 4배를 곱하고, 거기서 세입자의 기존 부채, 그러니까 대출이 있다 그러면 27%를 뺀 금액이 세입자가 최종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세입자의 기본 연봉에서 3.5배에서 4배,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다가구나 이런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4배까지 되지만, 통상적으로는 3.5배가 되니까 3.5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3.5배에서 기존 부채의 2,727%를 뺀 금액, 기존 부채의 27%예요. 세입자예요. 집주인 연봉이 부채가 아니라 세입자의 부채의 27% 뺀 금액이 대출 최대 금액. 세입자 연봉의 3.5배, 그 다음에 27% 뺀 금액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, 그 금액은 2억 2천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소 불리할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5억 원 초과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지 공인중개사 사장님과 세입자를 드릴 때 선별해서 세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. 재개발 물건을 하실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수를 하실 때 기본 재개발 물건 감정가에서 프리미엄 비용을 얹어서 사잖아요. 그죠? 기본 감정가에서 프리미엄 비용을 얹어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건데, 물론 그 주택이 향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건데, 대출을 받을 때는 이 프리미엄 비용은 은행에서 생각하진 않고 기본 감정가로 생각을 해요. 그러면 기본 감정가, 은행 감정가랑 그 다음에 매수가랑 둘 중에 낮은 금액에서
LTV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은행 감정가가 더 낮기 때문에 은행 감정가에서 기본 LTV 40에서 80을 40 되는 지역도 있고 80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. 거기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의 매수 가격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감정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 물건이 수익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 대출 받을 때는 불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은행 감정가는 낮게 나온다. 프리미엄 비용을 빼고 나온다. 그래서 그 감정가에서 기본 LTV를 곱한 금액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할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, 첫 번째로는 완전 자본 잠식은 피해야 된다.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설명드렸고, 두 번째로는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세입자가 아무리 많이 받아야 2억 2천이다. 그리고 무조건 2억 2천 되는 건 아니고 기본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 3.5배에서 27%를 뺀 금액이 그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. 세 번째로는 재개발 물건을 대출을 할 때는 감정가랑 프리미엄 비용을 얹어서 산 매수가로 가격으로 대출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별도 감정한 그 금액 기준으로 LTV를 산정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어요. 이 세 가지를 주의를 하시면 법인사업자 대출을 진행하실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모든 사항이 다 그렇지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단점도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.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해 가시면 미리 조금 더 내가 주의할 점은 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성투하시길 기원할게요. 이상입니다.